안녕하십니까. 메이커 시스템 이승훈 나갑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요. 나는 3D 프린터 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3D 프린터 재료의 다양성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재료는 굉장히 큰 시장이죠. 이 시장은 그 3D 프린터 그 제조뿐만 아니고 재료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은 FDM이라는 방식은 필라멘트 실,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을 녹여서 실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퀄리티가 좋은 SLA나 DLP는 액체 레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그 다양한 소재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분야로 진출을 하셔서 그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분야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3D 프린터에 대해서 조금,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FDM이라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필라멘트라는 재료를 한 층 한 층 쌓아서 한 층 한 층 쌓아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3D 프린터는 제작 방식이 다 동일합니다. 그 한 층 한 층 이 제품을 쌓아서 제품을 올라가는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정밀도가 그 다른 SLA나 DLP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제품 그 표면이 약간 눈으로 봤었을 때 그 나이테 같은 느낌의 테두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FDM으로 사실은 제작된 제품은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바로 그 고객한테 판매한다든가 그런 용도보다는 그 엔지니어 공장에서 실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모범용으로 테스트해 보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FDM 재료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그 재료가 필라멘트 실 ABS와 PLA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LA는 옥수수에서 추출된 재료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제작된 재료이고요. ABS는 레고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질의 그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재료를 잘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PLA는 ABS에 비해서 수축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작업을 했었을 때 ABS는 또 열에 또 민감하고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ABS고요. 왜냐하면 ABS는 또 가격이 또 저렴하고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표면 가공이 굉장히 쉽다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저 같은 경우도 ABS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기에는 PLA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심자 같은 그 자격증을 하시는 분들도 PLA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실패가 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루기도 조금 편리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B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휘임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아세톤에 녹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제품을 출력한 후에 아세톤으로 붓질을 해주면은 표면이 정말 마술같이 이렇게 그 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가공하기가 되게 쉬워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주로 ABS를 많이 사용하는데, ABS를 사용하게 되면 가끔씩 날씨가 추우면은, 주위 환경이 추워지게 되면은 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휘어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실패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PLA를 사용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조형물을 할 때, 거대한 조형물을 할 때는, 사람 크기의 조형물을 할 때는 ABS보다는 PLA가 더 좋은 게, 왜냐하면 열에 민감하고 그 조각들을 따로따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그 ABS 같은 경우는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정밀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PLA는 비교적 비교적 그런 것들이 덜하기 때문에 조립용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면 가공이 좀 어렵긴 한데 시중에 나와 있는 표면 가공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폭시 재료나 아니면은 프라이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바르고 사포질을 한번 해주시고 다시 또 그 프라이머를 한번 또 바르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은 표면이 어느 정도 PLA를 그 표면을 가공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또 있고 또 제가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PLA나 ABS 표면을 녹여주는 그런 기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다가 놓고 그 특정 그 화학 물질을 그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은 제품이 완벽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표면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의 단점은 만약에 그 표면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캐릭터의 얼굴에 표면에 뭐 얼굴이나 눈, 코, 입이 있는데 그런 그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엣지 같은 것들, 디테일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FDM에서 사용되는 방식 중에 ABS하고 PLA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BS는 레고하고 똑같은 플라스틱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B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S는 만들어질 때 이 3D 프린터로 출력했었을 때 약간 유독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뭐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약간 탄내가 나는데 오래 그거를 냄새를 맡고 있으면 약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환기가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레고 같은 그런 성질이긴 한데 이 열에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실패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챔버 형태가 뭐냐면 그러니까 박스 형태, 테레비 같은 그런 상자 안에서 열에 열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자 같은 그런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실패하시는 것을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ABS는요. AB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ABS로 출력했었을 때 유독가스, 그러니까 일반 프린터에서도 프린터 할 때 미세한 그런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ABS에서 출력을 했었을 때는 약간 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출력하실 때는 환기가 되는 곳에서 출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LA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A는 옥수수 전분을 이용을 해서 만든 유독성 친환경 재료이고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PLA는 ABS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BS가 한 8,000원대라고 그러면은 PLA는 거의 15,000원, 17,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만큼 그 재료가 약간 비싼 만큼 3D 프린터 하실 때 실패는 덜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단점은 후가공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PLA가 집안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유독성 그런 것들을 싫어하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PLA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PLA가 훨씬 더 사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ABS 재질에 비해서 경도가 훨씬 더 강하고요. 일반적으로 쉽게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PLA는 한 210도 정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ABS는 270도, 260도에서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큰 형상을 출력할 때는
ABS 재질에 비해서 균열이나 그런 것들이 덜하기 때문에 PLA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린팅 할 때는 ABS하고 달리 약간 그 출력할 때 그 유독가스보다는 약간 좀 달콤한 팝콘 같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건 또 PLA는 또 약간 좀 표면이 약간 좀 번쩍거린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LA와 ABS를 구분하실 두 개가 그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은 그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걸 구분하실 수 있는 거는 라이터로 한번 두 개를 태워 보시면은 시커멓게 끓음이 생기면서 타오르는 거는 ABS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PLA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잘 구분하셔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렉서블한 그 필라멘트가 있는데요. 이 필라멘트는 고무성질이 들어가 있는 필라멘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재료는 PLA와 ABS에다가 약간 첨가물을 추가해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 플렉서블 재료 같은 경우도 PLA 재료에다가 플렉서블 고무의 그 재료를 넣어서 제품이 약간 수축성 있게 수축될 수 있는 느낌으로 제작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과 비슷하게 황동이나 금속도 마찬가지고 PLA에다가 금속 재료를 넣어서 이제 만든 재료가 되겠죠. 이 플렉서블 필라멘트의 경우는 출력물이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원형으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뭐 샌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테스트를 해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 서포트라는 게 있는데 서포트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서포트라는 거는 3D 프린터를 출력을 했었을 때 이게 그 밑에 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력할 때 이 본 제품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보조적으로 붙는 보조 장치인데 이게 나중에 이것을 출력했었을 때 띄어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거해 준다고 해도 거기에 나온 자국이 너무 약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서 상품적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샌들이나 디자인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디자인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재료들은 ABS나 PLA에다가 그 다른 화학적인 뭐 자연적인 그 물질을 넣어서 이제 재료로 만든 것이고요. 이 나무 필라멘트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PLA에다가 나무의 추출물을 넣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공예에 굉장히 적합한 재료이고요. 이걸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나무로 진짜로 실제로 출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겉 표면이 나이테 같이 이렇게 표면이 층해지는데 우드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약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실제로 나무로 출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의 질감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PLA에다가 나무의 그 실제 재료를 넣은 거기 때문에 나무 향이 납니다. 그리고 열 팽창이 PLA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PLA에다가 나무 제품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연하며 프린팅할 때 조형물의 휨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독가스나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으며 인체에도 굉장히 안전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소재의 특성상 온도 차에 따라 출력물이 약간 색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낮은 온도에서는 살색으로 출력되고 높은 온도에서는 약간 타는 듯한 약간 갈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무 플라스틱 우드 필라멘트는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노즐이란 이런 그 PLA에다가 이물질 다른 그 첨가물을 사용된 이런 재료들은 프린터의 수명을 특히 이 노즐이라는 거는 이 노즐의 강한 열로 이 그 재료를 녹이게 되는데 이런 이물질이 있는 이런 재료들은 프린터의 고장을 일으키게 되는 주범이 돼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그냥 단색으로 아무런 첨가물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시는 게 프린터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VA 필라멘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에 녹는 특성을 갖고 있는 필라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서포트라는 게 붙게 되는데 이 서포트를 떼어냈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게 됩니다. 근데 서포트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고 싶은 제품은 PLA로 만들고 일반적인 PLA 제품으로 만들고 이 서포터 부분만 PVA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출력 후에 그 제품을 PVA가 녹을 수 있는 그 용액에다가 넣으면은 그 PVA만 녹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서포트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제거가 되는데 듀얼 방식이라는 그러니까 그 프린터의 노즐 필라멘트가 나오는 구멍이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노즐이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서포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서포트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계속 가격이 지금 저렴해지면서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필라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지니어 필라멘트도 아까 얘기 드렸던 PLA에다가 특수한 화학적인 재료를 넣어서 굉장히 강한 공업용 재료 그리고 구조 재료로 사용되는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강철보다도 강하고 알루미늄보다도 전성이 풍부하고 금은보다도 내약품성이 강한 고분자 구조로 제작된 수지입니다. 그래서 강도와 탄성뿐만 아니라 충격도, 마모성, 그리고 내열성도, 그리고 내한성, 내약품성, 전기 절형성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 가정용품, 일반 자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 헬멧이나 카메라, 그리고 시계 부품, 항공기 부품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으로도 실제로 이 제품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특수한 조금 일반 프린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프린터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프린터가 수명이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물질로 이게 찌꺼거리들이 그런 거 끼게 되면 바로 부품이 고장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이거에 필요한 필라멘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HIPS 필라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필라멘트의 강도가 ABS, PLA의 중간 정도이고요. 유독가스를 제거한 석유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재료입니다. 광택이 나면서도 단단하지만 수축성이 있어서 큰 조형물을 할 때 균열이 좀 약간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듀얼 양쪽으로 재료가 양쪽으로 나오는 구조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고요. 네. 그리고 HS, PPS 재료는 리모넬 오일이라는 것을 담가 놓으면은 이 재료가 녹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일 때는 환기가 되는 곳에서 녹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톤 필라멘트라는 게 있는데요. 스톤 필라멘트는 말 그대로 그 재료에 돌가루를 넣어서 만든 그 필라멘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료는 표면이 매우 거칩니다. 거칠고 돌 같은 느낌의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섭씨 165도에서 175도에서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노즐에서 굳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이 굉장히 좀 그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프린터가 고장이 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프린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드 필라멘트와 이걸 같이 그 노즐, 그러니까 그 프린터의 그 고장을 일으키는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에 적합한 재료, 하드웨어를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이런 제품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프린터 자체에서 바로 초콜릿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제품, 그 3D 프린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프린터에 어떠한 특수한 그 주사기 모양의 장비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키드 형식으로요. 초콜릿 스케치라는 제품이고, 초콜릿 그림을 그릴 수 있는 3D 프린터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 실제로 그 저희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림이나 글자를 초콜릿으로 출력해낼 수 있는 프린터도 계속 개발돼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탈 재료는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FDM에서 사용되는 건데, 그 액체 상태, 액체의 황동이나 그리고 고온 분말 상태를 약간 이런 액체 상자에다가 그 주사기 형태로 해서 만든 재료이고, 이걸 만든 후에는 어느 정도 그 열로 가열해 주면은 그 약간 금속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해주는 이게 고가 장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의 장비가 몇억 원짜리인데, 이거는 그냥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 200~300만 원 정도의 보급형에 사용할 수 있게끔, 금속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SLA와 DLP 관련된 그 3D 프린팅 재료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FDM이라고 해서 한 200~300만 원, 500만 원대 정도의 그 필라멘트 C를 이용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SLA는 레이저 빛을 이용을 해서 그 레이저 빛을 레진이라는 액체에다가 쏴서 제품을 성형시키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DLP 방식은 프로젝터에 있는 빛을 쏴서 그 빛을 레진에다가 쏴서 제품을 경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개가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는 레이저를 사용하고 하나는 프로젝터 빛을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두 개가 똑같은 그 레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D 프린터마다 약간씩 굳는 그런 빛에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를 가능하면 회사에서 꼭 추천해 주는 걸 써야지 무조건 그 액체 그 레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포먼 플러스라는 제품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뭐 블랙, 그레이, 화이트, 클리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아까 보여드렸던 FDM 방식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의 가격이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한 병의 가격이 1kg 가격, 1리터의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다.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표면이 아까 그
FDM 같은 경우는 표면이 거칠다고 말씀드렸는데 SLA나 DLP 같은 경우는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보석용이나 굉장히 사치용품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LA와 DLP는 레진을 사용한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좀 비싸다. 대신 가격이 비싼 만큼 표면이 되게 고운 표면이 나온다. 그래서 주얼리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퀄리티, 시제품 만들 때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만들 때는 거의 SLA, DLP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탈 프린터인데요. 이 메탈 프린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다르게 이 프린터의 가격은 한 대의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 또한 굉장히 비싸고요. 이걸 갖다가 그 출력해서 출력 의뢰드려도 이 하나 하더라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그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특허가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 레이저 빛을 여기 이 바닥에 그 분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메탈 재료를 여기다 놓고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쏴서 제품을 성형시키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빛을 쏘고 한번 이렇게 층을 고르게 해준 다음에 한 번 또 레이저를 또 쏴주고 층을 고르게 해주고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이런 구조이죠. 오늘은 3D 프린터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